서해에서 뭔가 조치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뭐 확성기를 대구 2015년엔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충격 요법을 행사할 가능성, 뭐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그동안 서해상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엔 안 보인다. 북한 당국이 무슨 군사적인 조치를 위해서 북한 중국 어선들을 뭐 통제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화와 화폐, 노졸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북한 주말 동안에요. 오물풍선을 또 보냈는데 3차, 4차쯤 됩니다. 이 횟수로 따지면요. 그리고 우리 군은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오늘은 잠시 멈춘 상태라고 하네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요. 자, 그럼요. 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과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북한을 향해서 틀었는지 오늘은 잠시 쉬고 있지만 어제는 뭐 거의 뭐 반나절 이상 틀었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up in the stars tonight. So sweet, free.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어떤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대중 가수들의 노래, 물론 과거 노래도 있지만 최근에 유행했던 노래, 그리고 북한에도 분명히 MZ세대, 20대 군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군인들에게 뭔가 통할 수 있는 노래, 이런 걸 틀어준다 그러네요, 지금요. 잠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뭔가 예의를 좀 꺼내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죠. 김여정입니다. 툭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무슨 행동이 나오거든요. 어제는 이렇게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 병행할 땐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협박을 합니다. 자, 궁금하시잖아요. 이 새로운 대응이 뭘까? 확성기, 과거에도 조준 사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가? 아니면 적경지 주변에 어떤 도발을 하려는가? 아니면 앞서 있었던 사이버 테러, 해킹 등등등 이런 거를 하려는 걸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지금 서해 NLL 주변에는요. 그동안 중국의 불법 지원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뭐 바글바글하다 이런 얘기 늘 나오는데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뭘 들은 건가요, 지금? 뭔가 조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북한과 관련된 사항 좀 짚어보겠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제가 방금 전에 뭐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김희정이 말한 새로운 대응 이걸 목격할 거라고 우리한테 경고 뭐 또는 협박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여줬던 뭐 오물풍선 살포라든지 예. 또는 GPS 교란, 뭐 초대형 방사포 이건 이미 보여줬던 거니까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난번 GPS 교란 때 우리 어민들이 자기 위치라든지 또 NLL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식별하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금년 초에 해상 국경선 언급을 하면서 침범을 하면 강력한 도발로 간주하고 조치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해에서 뭔가 조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확성기를 대구 2015년엔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충격 요법을 행사할 가능성, 뭐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그동안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충격 요법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조치들을 국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군에 피해를 준다면 예. 아마 북한 정권도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를 아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서해상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엔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 중국 쪽에서 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어업권, 돈을 받고 어업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적법한 조업이고요. 예. 어업권을 사지 않고 살짝 들어와서 조업을 하면 그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불법 조업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뭐 북한 당국이 무슨 군사적인 조치를 위해서 북한 중국 어선들을 뭐 통제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 두 차례 걸쳐서 3차, 4차쯤 되는데요. 이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사실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굉장히 멀리 경상도나 전라도까지 이 풍선이 날아가는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는 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풍선을 날렸거든요. 이렇다면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북한 땅으로 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제대로 날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경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선 효과를 높이려면 북에서 남으로 부는 그런 상황에서 날려보내야 말씀하신 대로 저 남쪽까지 날아가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정부 대통령실이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고 그리고 일부 방송을 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쪽으로 안 떨어지고 자기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이 오물풍선 지금까지는 큰 불상사나 어떤 위험한 요인이 그나마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국민 입장에서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풍선에 이른바 생화학 무기나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 실어서 보낸다면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요? 저는 김여정이 담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단순히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선전선동 내용도 없는데 한국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자기들이 그런 풍선을 날려 보냈을 경우 얻게 되는 실익과 또 입게 되는 손실을 다 계산하거든요. 만약에 독극물을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명살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정부와 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의 목적은 우리 단체가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그 단체와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 그걸 만약에 독극물을 넣어서 인명살상을 유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을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명살상을 한다면 풍선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정권이 참 기상천외한 그런 행동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은 접근하지 말고 우리 군 전문가들이 가서
접근하도록 또 그걸 총격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면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예.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오물풍선이 이 남북의 경계선 좀 넘어올 때 격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계속 우리 땅에서 날아다니게 두고 내려 추락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풍선을 터뜨려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사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풍선이 터지면서 떨어지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무게와 떨어지는 압력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려하신 대로 그 오물 안에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게 오히려 떨어지면서 광범위하게 이 확산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터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낙하한 후에 처리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판단을 우리 군 당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6년 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을 향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잠시 좀 멈춘다 그러네요. 정부의 대응, 이 확성기 재개,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탈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풍선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 군 당국이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오물풍선을 1000개가 넘는 풍선을 날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따라서 9.19군 사업의 효력 정지, 거기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 접경 지역의 군인들에게 예.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알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지금 어제 나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짧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요, 날씨 얘기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노래 이런 거 틀어주는데 가만히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 정권에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은 알레르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눈에, 귀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그동안 철저하게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외부 정보를 차단해왔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하는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보와 진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한은 못 산다, 거지들만 살고 있다,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삼성 핸드폰이 세계 1위다. 이런 내용이 나간다면 이거 내가 속아 살아온 거 아닌가?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방 지역이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10년씩 근무합니다. 예. 젊은 세대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북한이 틀어주는 체제 선전 그 음악보다는 감미로운 K-팝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북한 정권과 당에 대한 충성심, 김정은에 대한 결속이 이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